이 장애물 사이에서도 이 주파수 신호가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어디에 숨었냐면 제가 잠깐 나타나 볼까요? 짠!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프로용 2채널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티의 테오스라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32비트 플로트 내장 레코딩이 가능하고 많은 전파를 사용하는 2.4GHz가 아닌 UHF 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버전 제품의 주파수 대역은 550MHz부터 960MHz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지만 국내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900MHz 이상의 대역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이런 무선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2.4GHz 방식과 UHF 방식입니다. 2.4GHz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많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 간섭이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컨슈머용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UHF 방식은 가격이 다소 높은 대신 적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 간섭이 적어서 무선 연결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용 제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방송사, 프로덕션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요즘엔 1인 영상 제작자와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UHF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용 무선 마이크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프로용 무선 마이크답게 전용 하드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각종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각종 안내 종이들과 마이크 송신기 2개, 수신기 1개, 송신기 안테나 4개, 수신기 안테나 4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 커버를 또 드러내면 안쪽에 구성품이 더 있는데 카메라와 연결하는 3.5mm 삼극 케이블 1개, C2C 케이블 1개, XLR2 3.5mm 케이블 2개, 라발리에 마이크 2개, 건전지 6개, C타입 어댑터 1개, 32기가짜리 마이크로 SD카드 2개. 이거는 마이크 송신기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클립 3개와 슈 어댑터 1개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조립을 해놨습니다. 구성품이 프로용답게 상당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 특히 이 라발리에 마이크가 한 개당 20만원대인데 이게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라발리에 마이크만 해도 40만원대의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성품에 송신기용 안테나 4개, 수신기용 안테나 4개 들어있는데 처음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테나 길이는 주파수 대역과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00대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돼서 그 길이에 맞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더불어서 길이도 짧아져서 사용성이 좋아지는 건 덤이고요. 우선 가위나 벤치를 준비해 주세요. 구성품에 있던 안테나 길이 가이드를 준비해 주세요. 가이드를 앞뒤로 돌려보면 수신기용 가이드, 송신기용 가이드가 있어요. 안테나를 가이드에 맞게 올려주고 펜으로 표기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T8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라주면 끝! 마지막으로 동봉된 캡을 이용해서 절단면을 씌워주면 마감도 끝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를 자르고 나서 기존의 안테나 길이와 비교를 해보면 이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송신기와 수신기에 장착을 해봐도 상당히 짧아져서 보관 및 사용에도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사용 중에 나도 모르게 버튼이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부가 마이크 커버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사용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프로용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각 버튼의 역할은 전원 온오프, 음소거, 뒤로 가기, 위로 이동 및 내장 레코딩, 아래로 이동 및 타임코드, 메뉴 진입 및 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메뉴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유용한 기능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주파수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에는 남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깨끗한 주파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마이크 송신기에서 메뉴에 들어가서 페어로 들어가면요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깨끗한 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찾고 나면 마이크 송신기 1번과 2번에 자동으로 주파수를 할당을 해줘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방금 찾은 주파수를
1번과 2번 마이크에 자동으로 연동을 해줍니다. 지금처럼요. 자, 그리고 스캔을 한번 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스페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전에 스캔한 주파수 대역을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별이 3개면 쾌적한 주파수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로 내릴수록 좀 약간 비추천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다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에 들어가게 되면 수동으로 주파수 대역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위로 가기 버튼, 아래로 가기 버튼 이렇게 누르면 소수점 단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 마이크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표시 창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흰색 다양한 컬러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컬러로 구분이 되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신기를 보면 1번 마이크와 2번 마이크의 연결 상태를 알 수 있는 안테나 표시창, 배터리 잔량 표기, 이 수신기의 배터리 잔량 표기, 마이크 1, 2번에 각각의 현재 잡혀있는 주파수 대역,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오디오 미터, 내장 레코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음소거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LED 불빛이 나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제 오디오가 들어갈 때마다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현재 적정 레벨로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오디오가 피크를 치게 되면요, 제가 지금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릴 때는 게인은 낮추겠습니다. 야! 야! 보셨죠? 오디오가 피크를 치게 되면 빨간색으로 즉각적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마이크 송신기도 동일해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정 게인일 땐 초록색 불빛, 피크가 치면 빨간색 불빛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크 송신기에는 좌측에 빨간색 불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내장 레코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불빛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배터리의 잔량이 약 30분 정도 사용할 정도가 남으면 이 초록색 불빛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슬슬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용 마이크답게 오디오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32비트 플로트 내장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우선 내장 레코딩을 진행하는 방법은 마이크 송신기의 커버를 열고 위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내장 레코딩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내장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면 내장 레코딩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뜨는데 Yes를 선택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이 마이크 송신기 안쪽에 있는 마이크로 SD카드에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PC에 옮겨야 되겠죠? 이때 마이크로 SD카드를 뽑을 필요 없이 메뉴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리더라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USB를 연결하라는 아이콘이 뜹니다. 이때 마이크 옆면에 보면 USB-C 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이용해서 PC와 연결해 주면 바로 오디오 파일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배터리가 없더라도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PC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전원까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레코딩 관련해서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 메뉴에서 렉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비트 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24비트와 32비트 플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총 3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이 내장 레코딩을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이 마이크를 켰을 때 항상 내장 레코딩이 진행이 되게 하는 거고, 매뉴얼을 선택했을 땐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수동으로 내장 레코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렉은 이 수신기와 마이크들 간의 타임코드를 동기화했을 때 내장 레코딩이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이 데이티의 테오스 무선 마이크 중에 가장 큰 특징이 32비트 플루트 내장 레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24비트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갔을 때 오디오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소리가 깨지고 그 깨진 소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32비트 플로트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오디오 게인을 낮춰서 그 깨진 소리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복구시키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32비트 플로트라는 게 오디오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데이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데이터를 0데시벨 아래로
그냥 낮춰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다시 살리더라도 음질의 열화가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상업 촬영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내가 설정을 실수로 잘못해서 오디오가 크게 녹음이 됐을 때 이 32비트 플로트 기능이 있으면 재촬영 없이 그냥 소리만 내려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험입니다. 보험. 오디오 아웃풋 단자가 2개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채널에는 1번 마이크, B 채널에는 2번 마이크, 또는 A 채널에는 1, 2번 마이크 합쳐서 내보낼 수 있고, 이때 1번 마이크는 좌측 오디오 채널, 2번 마이크는 우측 오디오 채널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B 채널은 모니터 출력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레코더에 오디오 신호를 입력할 때 채널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3.5mm 케이블을 이용해서 카메라에 오디오 신호를 입력할 수 있고, XLR2 3.5mm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레코더에 오디오 신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FX6와 같이 시네마 카메라에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도 오디오 신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마이크 송신기의 오디오 게인과 수신기에서 아웃풋 게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마이크 송신기에서는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게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플러스 30dB, 최소 0dB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수신기에서는 아웃풋 게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서 레벨로 들어가면 A 채널과 B 채널 각각 아웃풋 게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플러스 10dB, 최소 마이너스 20dB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너스 5dB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이크 송신기는 플러스 30dB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라발리에 마이크의 수음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마이크 수신기에서 아웃풋 데시벨을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줘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송신기의 게인을 최대 플러스 30dB로 세팅하는 이유는 내장 레코딩을 진행했을 때 이 마이크 송신기 게인 값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값을 최대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데이티의 테오스 무선 마이크는 타임코드 기능이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서 관련된 설정을 만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프와 오토 모드가 있고 그 외에 2가지 모드가 더 있어요. 그리고 타임코드의 프레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98 프레임도 있고요. 24프레임, 25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티 TC1 타임코드 제네레이터와 무선으로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3.5mm 케이블을 이용해서 타사의 타임코드 제네레이터와도 동기화할 수 있어요. 이런 타임코드 기능을 이용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영상과 쉽게 오디오를 동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타임코드 관련된 기능은 제가 나중에 데이티의 TC1 타임코드 제네레이터 리뷰를 할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배터리는 각 기기마다 AA 사이즈 배터리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데이티의 리튬 배터리, 알카라인, 충전지, 리튬 배터리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3000mAh 기준으로 이 마이크 송신기는 최대 14시간, 수신기는 최대 약 7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시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내장형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걱정 없이 이 마이크 자체적으로 장고장만 없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마감 퀄리티가 좋습니다. 더불어서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지금 보시는 건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무게이고요. 그리고 기기의 버튼을 누르는 조작감, 커버를 열고 닫는 조작감, 안테나와 라발리에 마이크를 장착하는 조작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터치감, 조작감이 상당히 고급진 느낌을 받아요. 사이더스 오디오 앱을 이용해서 데이티의 테오스 무선 마이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기기를 연동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간단히 뮤트, 음소거도 가능하고 음소거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송신기를 터치하면 내장 레코딩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정지도 가능합니다. 마이크 송신기의 게인도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잠자기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TC, 타임코드 영역으로 오면 여기서 타임코드와 관련된 설정들을 만질 수 있고 동기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면 이 마이크에 내장 레코딩된 오디오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터치해서 재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오면 모니터링하는 볼륨이라든지 로우 컷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마이크의 전압을 설정한다든지 레코딩 모드 그리고 RF 파워 주파수 대역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3개를 눌러서 기기의 이름도 내 취향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신기를 터치하면 현재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는 레벨 미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각각 오디오의 주파수 대역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결 상태와 배터리 잔량도 확인이 가능하고 수신기에서 아웃풋 게인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모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이 앱에서 무선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번 마이크는 남자 출연자, 2번 마이크는 여성 출연자, 그리고 수신기 모양도 지금 미러리스에 연결했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니의 UWP-D21 이 제품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프로용 무선 마이크이고요. UHF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두 마이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2비트 내장 레코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차이에 있는데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은 32비트 내장 레코딩도 가능하니까 내장 레코딩 된 오디오 음질과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니의 UWP-D21 이 제품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프로용 무선 마이크이고요. UHF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두 마이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2비트 내장 레코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차이에 있는데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은 32비트 내장 레코딩도 가능하니까 내장 레코딩 된 오디오 음질과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니의 UWP-D21 이 제품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프로용 무선 마이크이고요. UHF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두 마이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2비트 내장 레코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차이에 있는데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은 32비트 내장 레코딩도 가능하니까 내장 레코딩 된 오디오 음질과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소니의 UWP-D21 이 제품과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 비교를 해드릴게요. 둘 다 프로용 무선 마이크이고요. UHF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 두 마이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2비트 내장 레코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차이에 있는데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은 32비트 내장 레코딩도 가능하니까 내장 레코딩 된 오디오 음질과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데이티의 테오스 제품이 32비트 내장 레코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때 이 테오스 제품에 좀 더 많이 손이 갑니다. 자, 지금은 야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영상에서 계속 이 마이크의 실내 음질과 음색 들어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야외에서 녹음을 했을 때 어떤 음질과 음색으로 들어가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수신 안정성 부분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전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신호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정도 거리에서는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소리 끊김 없이 아주 잘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의 전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좀 더 뒤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동시에 야외의 음질과 음색도 확인을 해보세요. 저 보이시나요? 꽤 멀리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음질이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 뒤에로도 숨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뒤돌았을 때 마찬가지로 소리가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뒤로 제가 숨어 볼게요. 이때에도 소리가 안 끊기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포가
3분마다 위에서 비행기가 지나다니고요. 그리고 방금 앰뷸런스도 지나갔거든요. 좀 도시에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뭐 이런 게 다 야외 소음 아니겠어요? 자, 지금은 제 앞에 있는 장애물 속에 숨었습니다. 저 안 보이시죠? 이 장애물 사이에서도 이 주파수 신호가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어디에 숨었냐면 제가 잠깐 나타나 볼까요? 짠,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 다시 여기로 나왔고요. 이 앞에 있는 장애물 뒤로 한번 숨어 볼게요. 여기에서도 과연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갈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서 음질과 음색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화살표로 또는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다시 숨어 있다가 이쪽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카메라 쪽으로 가면서 또 신호를 계속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장애물 뒤로 숨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장애물 뒤로 숨었을 때 이 신호가 끊겼나요? 이게 2.4GHz 일반 컨슈머용 무선 마이크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UHF 방식보다 신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끊겼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프로용 마이크이다. 저 정도 장애물쯤은 뚫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야외 음질과 음색 그리고 수신 안정성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때마침 위에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데이티의 테오스 무선 마이크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프로용 무선 마이크답게 UHF 방식을 이용해서 쾌적한 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했고, 음질과 음색 또한 제 마음에 쏙 들 만큼 좋더라고요. 그리고 32비트 플로트 내장 레코딩 기능도 있어서 무선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용 2채널 무선 마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